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면 다음 곡이 나옵니다. 지하철에서 볼륨을 올리면 자동으로 다음 곡이 넘어가고 기분에 따라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지금은 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 음악을 들으려면 중대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음반에 가서 CD를 사야 하는가? 인터넷에서 불법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하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악을 훔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이걸 참아야 해?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만들면 되지. 그가 만든 것이 스포티파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음악을 듣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1999년을 기억하십니까? 파란색 로고의 작은 스타트업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냅스터.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처음 서비스 시작 18개월 만에 8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몰립니다. 음반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저건 도둑질이다. 저 사람들은 음악을 훔치고 있어. 대형 음반사들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1년 냅스터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대안들이 통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라임와이어, 카자, 피트토렌트, 음반사들은 새로운 적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합니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CD 판매량은 거의 반토막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스웨덴에 살고 있던 17살 소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에크. 2000년대 중반 음반사들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불법 다운로드다. 그래서 그들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법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개인에게도 무거운 벌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기존 방식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 꼭 한 곡에 0.99달러. 합법적으로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으로 음악을 훔치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구매하는 길을 만드세요. 빈틈없는 전략입니다. 2003년 출시 18일 만에 100만 곡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에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음악을 소유하는 걸까? 에크는 스톡홀름 대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14살 때 광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바닥까지 수백만 달러를 번 적이 있고 22살에 음악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플레이어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 소비의 체계를 바꾸려 했습니다. 팀원들과 뜨거운 논쟁이 번지고 소리를 높입니다. 아이튠즈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이튠즈는 원하는 곡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구입하고 기기를 옮기고 관리하고 그 불편함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크는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스트리밍은 개념적으로 불법 다운로드와 다를 게 없다. 차이는 하나뿐이다. 합법이라는 것. 그리고 스트리밍은 항상 열려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음반사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스포티파이는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규제로 무너뜨린 서비스 이후 또 다른 인터넷 음악 스타트업이 나타난 것이니까 음악을 빌려준다고? 그거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에크는 3년을 협상에 소비합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음반사들과의 라이선스 협상. 그 교섭점에서 그는 에크만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스트리밍하도록 하세요. 그 대신 수익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구독자가 떠나도 광고 수익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음반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크는 좋은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유일한 진짜 대안은 스포티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면 파일 공유자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쓰지 않았던 논리입니다. 2008년 10월 스포티파이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럽 시장뿐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그 구조는 영리했습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광고가 삽입됩니다. 걸려있는 곡 수도 제한되고 오프라인 재생도 불가. 유료를 구독하면 이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비판은 즉각 나왔습니다. 무료로 주면 누도 돈을 안 낸다. 아티스트들은 기하처상이다. 에크는 거의 매일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원칙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료 사용자는 고객이 아니다. 그들은 고객이 될 사람들이다. 이 한 문장에 프리다임 모델의 바닥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나서야 돈을 지불합니다. 무료로 있던 경험을 유료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프리다임의 본질입니다. 프리다임의 성공은 에크에게 한 가지 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즘도 여전히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할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파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재생하는 파일은 전체 중 몇 %나 되는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음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게 아닌 그저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사실 실무적 불편함의 복잡한 포장지입니다. 에크는 이것을 꿰뚫어 봅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스포티파이는 1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돌파합니다. 3년 후 1000만 명이 넘어서고 구독자가 의미 있는 비율로 급성장합니다. 필연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포티파이에서 모든 음악을 내렸습니다. 노출이 노출된다고, 스트리밍 돈이 너무 적다고, 소유를 팔아야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의 반격입니다. 에크는 차분하게 답합니다. 프리다임을 빼고 싶다면 빼도 됩니다. 다만 스트리밍 시대에 소유로만 상업화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결국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독하게 들리지만 역사는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2024년 기준 스포티파이는 6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기준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테일러 스위프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스포티파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열어준 문은 음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영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꾸고 어도비는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구독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를 구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 엑스박스 게임 박스 구독,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서비스에 매달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타고, 영화를 사지 않고 콘텐츠를 즐기며, 주택도 구매해서 빌립니다. 소유의 시대가 접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 다니엘 에크가 있었습니다. 2008년 25살의 스웨덴 청년이 작은 오피스에서 스포티파이를 출범시킵니다. 당시 통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음반사들은 새로운 모델을 묻었고 아티스트들은 반발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실패를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을 선택한다. 달리 말할 게 없다. 음악을 소유하는 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언제든 듣고 싶을 때 원하는 곡을 불편함 없이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유지해온 구조일 뿐이었고 에크는 그 문제의 근본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세상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 에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철저한 문제 정의였습니다. 문제는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사용자 행동에 대한 통찰, 사람들이 어떻게 지불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고찰했습니다. 가치의 재정의, 소유를 팔지 않고 접근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방법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에크가 바꾸기 전 세상이 그러했듯이 당연한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불편함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찰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나요? 알려주세요. 댓글에 넣어주세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한 번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꿔버린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통찰 기록 지금 여기서 당신과 함께합니다.